이날은 현대자동차가 진짜 멋있었어요. 거기 모여있었던 뭐 저널리스트, 유튜버,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현대자동차의 정말 의외의 모습을 보고 다들 멋있다고 생각했어요. 좀 감동받은 분들도 되게 많이 보였습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, 멋이 아니었습니다. 이 감동의 핵심은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. 19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멋이 있었구나. 폰이라는 차가 이렇게 예뻤구나. 이런 거를 거의 처음 느낀 거예요. 결국은 이야기죠. 텍스트예요. 제일 놀랬던 건 제가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이제 스토리를, 그러니까 텍스트를 다루는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. 제조업의 바운더리를 부수고 있는 겁니다.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볼게요. 재밌을 거예요. 본격적인 얘기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.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전시의 제목은 포니의 시간이고요. 장소는 도산 사거리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입니다. 총 3개 층을 쓰고 있는데 5층은 7, 80년대의 어떤 시대상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고요. 잡지들도 있고, 그리고 포니 2가 전시돼 있어요. 그리고 4층은 본격적인 좀 포니의 시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. 포니 1, 포니 픽업, 포니 웨건이 전시돼 있고요. 그리고 3층으로 내려오면 이제 진짜 좀 뭐랄까요, 감동의 시간이 펼쳐진달까? 포니 쿠페 컨셉, 그리고 N비전 74, 마지막으로 아이오닉 5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떤 컨셉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? 정말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. 자, 핵심으로 바로 가죠. 이 전시를 기획한 이유는 바로 포니 쿠페 컨셉입니다. 시작은 2022년 11월이었어요. 그때 조르제토 주지아로 디자이너죠. 전설적인 디자이너인데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한국에 왔을 때 루크 돈커볼케 그리고 이상엽 부사장이랑 같이 모여서 그때 이 포니 쿠페 컨셉을 복원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로부터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딱 완성된 물건이 나온 걸 보면 진짜 좀 부지런히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. 공개는 5월 18일이었습니다. 사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탈리아 꼬모우스 근처에서 콘코르스 달라간차라는 클래식카 경연대회가 열립니다. 저도 여기를 한 2010 몇 년쯤에 갔었어요. 그때는 랄프 로렌 할아버지가 우승했었습니다. 폴로 랄프 로렌 창업자 랄프 로렌이 부가티를 갖고 왔고, 부가티 컨티넨탈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우승을 했던 그런 일종의 뭐랄까 클래식카 경연대회, 세계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가장 품위 있는 그런 경연대회가 열리는 곳이에요. 그거 오픈 하루 전에 이탈리아 꼬모우스 주변에 있는 되게 유서 깊은 빌라 플리니아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. 이 행사의 제목은 리유니온이었고요. 1974년에 사실 이 포니 쿠페도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. 토리노 모터쇼에서 공개를 했는데 약간 그때 분위기를 좀 되살려 보는 거죠. 그러니까 1974년에 토리노 모터쇼에서 우리가 이걸 론칭을 할 때, 모터쇼에서 다 전 세계에 선보일 때 이렇게 이 차를 중심으로 모였었으니까 동창회를 한번 열어봅시다. 리유니온 하자. 뭐 이런 목적으로, 이런 의미로 이 꼬모우스 근처에 있는 빌라에서 정말 좀 예쁜 행사를 여셨더라고요. 반응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했고, 포니 쿠페라는 차가 원래 좀 되게 아름다운 차예요. 현대자동차의 어떤 관점, 패기 이런 게 고루 적용된 차고 고성능에 대한 비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. 우리가 아는 첫 번째 폰이랑 사실은 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올 뻔했는데 1978년부터 80년까지 석유파동이 있었거든요. 전 세계 경제가 막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 1981년에 이 차의 양산이 좌절됐죠. 너무 아쉽죠. 이 현대자동차 최초의 스포츠 쿠페가 세상에 나올 뻔했는데요. 그러니까 포니 1이 나오고 포니 쿠페가 나왔다면 포니 2랑 뭐 다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웨건이나 픽업의 그런 형태들도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뭐냐면, 이 만약에 포니 쿠페가 정말 양산이 됐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그런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차입니다. 하지만 뭐 아쉽게도 좌절이 됐죠.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, 여러분. 디자인은 살아남았어요.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백 투 더 퓨처 있잖아요. 백 투 더 퓨처에 보면 1, 2, 3까지 나왔고 저도 진짜 이거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, 거기 보면 드로리안의 DMC-12라는 차가 나와요. 똑같이 생겼죠. 대신 이제 걸빙 도어가 달려있고 시공을 넘나드는 그런 차로 나오는데, 이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포니 쿠페에서 따온 겁니다.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이야기를 했어요. 이 포니 쿠페라는 차의 디자인이 너무 아까워서 백 투 더 퓨처, 그러니까 드로리안에서 의뢰가 왔을 때 이 차를 되살려서 조금 더 액센트를 넣어서 이를테면 뭐 걸빙 도어 같은 걸 달아가지고 좀 더 본격적인 스포츠카의 모습을 가미해서 한번 만들어보자, 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그것도 역시 걸작이었고,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쐐기형 디자인의 이 쿠페 디자인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. 중요한 건 뭐냐면, 그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뇌리에 각인됐던 차의 오리지널이 현대자동차의 포니 쿠페라는 거였어요.
현대자동차는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 포니 쿠페 컨셉을 부활시켰고 그 차를, 그러니까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공개했던 차를 다시 복원해서 이탈리아의 꼬모호수 근처에 있는 빌라에서 공개를 했고, 그리고 똑같은 차를 도산 사거리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. 지금 도산 사거리에서 이 차 꼭 보셔야 돼요. 정말 멋있습니다. 자, 이제 전시를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포니 쿠페 컨셉은 3층에 있고요. 시작은 5층부터 도슨트와 함께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. 이 도슨트 분들의 설명이 알짜배기예요. 5층은 7, 80년대의 어떤 한국의 배경,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 시절에 대한뉴스라는 게 있었는데요. 극장 가면 대한뉴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약간 나라에서 틀어주는 국정 홍보물 같은 거였죠. 그거를 이제 소재로 삼아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그런 이제 스크린 작품이 거기에 있고요. 영상 작품이 거기 상연되고 있고, 그리고 그 당시에 물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눌러서 인터랙티브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. 제가 좀 눌러봤는데 그때 1981년에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, 여러분? 95원이었어요.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?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지나면 이제 당시에 매거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. 세밀교품물이 저는 딱 기억에 나고, 그리고 뭐 스크린이라든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든가 뭐 이런 정말 그 시대를 풍미했던 잡지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어요. 이런 것들 그냥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, 여러분. 이것만 봐도 사실은 좀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. 자, 그리고 포니2가 전시되어 있습니다. 포니2는 1982년에 포니1에 이어서 출시를 했던 정말 예쁜 해치백이죠. 약간 더 도톰한 모습으로 나왔던 해치백이었는데 지금 봐도 너무 예쁜 디자인이에요. 제가 1981년에 태어났으니까 저랑 거의 6년을 같이 보낸 차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. 저는 되게 익숙한 차긴 합니다만, 이 차가 막 서울을 돌아다니던 택시로 돌아다니던 그 시대를 저는 아직 기억을 하거든요. 제가 6살, 7살 때 막 한창 그랬던 것 같아요. 5층에서 이 차의 선과 면을 조금 눈에 담아두시고 그대로 4층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본격적인 이제 포니의 시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. 진짜 여기는 좀 감동적인 층이 될 거예요. 포니1, 포니 웨건, 포니 픽업 이렇게 3개가 전시되어 있거든요. 근데 보관 상태가 너무 완벽하고 깔끔해서 거의 뭐 새 차일 것 같고, 그대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지고 나가면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. 이 차를 만나기 전에 뭘 또 보셔야 되냐면, 그 당시에 이제 포니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개발진들이, 이탈리아 현지에 파견됐었던 개발진들이 정말 꼼꼼하게 해놓은 손글씨 노트들이 있습니다. 이거 너무 좀 중요한 사료인데, 우리가 이춘구 노트라고 하는데요. 그 당시에 이춘구 대리님이셨는데 훗날 이춘구 사장님이 되셨죠, 현대자동차에서. 그분이 이탈리아에 혼자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 차를 어떻게 만들지 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막 배우는 거예요. 그들이 낮에 막 한참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차가 나오는 거야 라고 했던 얘기를 까먹을까봐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손글씨로 다 메모를 해놓은 그 노트가 거기 있습니다.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이 포니 탄생 일기라는 소설 작품도 있어요. 이거를 그 당시 언론사에 투고를 했었던 이렇게 두툼한 소설 작품도 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이 현대자동차를 둘러싼, 그리고 이 포니의 개발과 둘러싼 여러분들이 사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거고 미래에 굉장한 자산이 될 거다,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. 파란색 포니1, 갈색 포니 웨건, 그리고 흰색 포니 픽업 하고 만나보세요. 그야말로 해치백, 웨건, 픽업이 거리를 호령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. 지금 한국은 웨건의 무덤이고 해치백의 무덤이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, 그죠? 근데 그때는 이게 다 살아있었고 진짜 많이 팔렸고, 그리고 심지어 포니 픽업은 정말 자영업자의 발이었습니다. 살 막 열몇 포대를 실을 수 있다, 이런 광고들도 많이 했었고,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7, 80년대의 한국 도로 풍경이 훨씬 더 유럽 스타일에 가깝지 않았나,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. 다 해치백이고 막 웨건이고 뭐 이랬으니까요. 이 차들의 면과 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너무 예뻐요.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고 뭔가 사심 없고 세련되고 직설적인 선들을 만나기가 참 힘들죠. 지금 뭐 람보르기니도 이렇게까지 막 하진 않으니까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,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. 그냥 너무 예쁘고 싹 만져보면 거의 전율이 오는 정도예요. 이렇게 솔직한 면을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, 대부분은 곡선이잖아요, 그죠? 이렇게 꼬집는 선도 많이 쓰고 뭐 그것도 멋이 있지만 이 시대에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움을 꼭 느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뭐 몇 년도에 뭘 어떻게 했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, 그냥 이렇게 딱 보고 만져보고, 야, 정말
좋은데 이렇게 감상하는 시간도 되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삼을 만한 되게 클래식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이날 도슨트 끝나고 혼자 또 5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4층에서 이 포니 픽업 앞에서 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. 진짜 그 금속, 솔직한 금속성의 소리 있죠. 경첩 부분이 이렇게 딱 돼 있어서 둔탁하게 이렇게 팍 턱하고 그 소리 너무 좋았어요. 자, 이제 3층이 전시의 하이라이트죠. 내려오면 바로 N비전 74가 보이고요. 왼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포니 쿠페 컨셉이 있습니다. 저 안쪽에는 아이오닉 5가 놓여 있었고요. 제가 여기서 놀랐던 건 이 전시의 태도입니다. 사실 되게 귀한 컨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무대 위에 올려놓거나 이렇게 뭐 바를 좀 이렇게 둬서 관객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거나 할 수 없게 하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냥 진짜 가깝게 볼 수 있어요. 내 차 주차장에서 보는 것처럼 안에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진짜 이 거리 자체가 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탈리아 꼬모수에서 이 차 런칭했을 때 뭐 모카 김한용 대표님도 보고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, 씨, 부럽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두산 사거리에서 이 차 보고 와서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. 아무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. 이 차는 걸작이에요. 사실 이 조르제트 주지아로가 이 차 같은 디자인을 이 차에만 한 건 아니었어요. 시대를 풍미했던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비슷한 언어의 자동차들을 다른 여러 브랜드에 팔았었고 실제로 양산도 많이 됐습니다. 하지만 이 차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는 거. 실제로 보면 뭐 폭스바겐 골프나 시로코 같은 차들도 제타도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했었죠. 1세대 같은 경우는. 근데 그 디자인도 보면은 포니랑 좀 비슷하고요. 훗날 뭐 프라이드랑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프라이드 1 같은 차도 되게 예쁜데 다 이제 그 시절에 보면 너무 예쁜 이 직선의 디자인들을 하고 있죠.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섞어나온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능을 가지고 이런 패기를 가지고 있는 차를 현대자동차가 그때 만들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차가 좌절됐는데 거의 60년 이후에 다시 컨셉으로 부활을 시켰다?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한테는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. 그 자체로.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. 그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. 기대해주세요. 디테일들도 제대로 살아있고 이렇게 보면 빗물바지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앞으로 흘러내리도록 유리창으로 바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때 현대자동차 로고도 되게 모던합니다.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HD로 이렇게 이거 되게 예쁜 로고고 인테리어도 그때 언어들을 그대로 되살려서 너무 잘 하셨고요. N비전 74도 사실은 포니 쿠페에서 영감을 받아서 수소전지 하이브리드로 롤링 랩이라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실험실이라는 개념으로 만든 컨셉카고요. 그리고 아이오닉 5도 처음에 이게 포니의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. 뭔가 그 영감을 받아서 왔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아이오닉 5는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게 무슨 포니야.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. 그리고 그냥 전기차 궁시렁궁시렁 했었어요. 근데 이렇게 아이오닉 5, N비전 74, 포니 쿠페 컨셉 이렇게 세 대가 있는 걸 보면 이 C필러 라인이랑 캐릭터 라인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정말 뭐랄까 이 그때의 디자인 큐와 그거를 현대화하는데 고민이 진짜 많으셨겠다. 그걸 뭐 최대한 살렸다. 그런 생각이 물씬 드실 거예요. 이런 소통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. 이런 전시들이. 이거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직접 보시면은 딱 알게 되고 너무 예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. 이 전시를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느냐? 이 포니 쿠페의 정말 예쁜 디자인 뒤에서 빛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야기, 이 스토리예요. 현대자동차가 그들의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미 있는 스토리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? 결국 사람을 매료시키는 건 일단 물성이 매력적이어야 되겠지만 이 물성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. 이 디자인은 여기서 왔고 이 모델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면 이 브랜드의 매력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. 현대자동차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. 70년대에 이런 멋진 걸 디자인을 했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좌절됐지만 6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되살렸어. 이게 우리의 저력이고 이게 우리의 코어고 자동차를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었어.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유럽에서 현대자동차를 막 바퀴 달린 냉장고라고 하고 그랬잖아요. 그냥 진짜 움직이는 가전제품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가 이게 얼마 전이거든요. 근데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어쩌다 이렇게 쿨한 브랜드가 되었나, 가장 쿨한 브랜드가 되었나, 뭐 이런 기사가 톱기어 같은 매체에 실리는 시대니까요.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시대고 뭔가 좀 발전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.
자기만의 스토리야말로 사실은 럭셔리 브랜드의 힘이고 조건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죠. 시간이 쌓이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발굴해낼 수 있다면 럭셔리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하나하나 충족시키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지만 이야기와 시간이 없는 브랜드는 럭셔리 브랜드가 될 수 없죠. 현대자동차가 마침내 스스로 스토리를 쓰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큰 목소리로 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텍스트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되게 좀 감동적이었고 되게 좋았습니다. 자, 이 전시가 8월 6일까지 도산 사거리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이어지니까 꼭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자동차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. 사실은 자동차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오브제가 아닙니다.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누구나 어떤 시기가 되면 꿈꾸게 되고 많이 고민하게 되고, 우리가 평생 자동차를 많이 탄다고 해도 서너 대 정도 탈까요? 뭐 5대? 뭐 이 정도 많이 타면 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, 그만큼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하고 마침내 갖게 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추억을 쌓아가는 그런 오브제이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,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, 이런 거 한번 좀 보시면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자기만의 자동차를 보는 관점, 자동차의 미학을 이해하는 관점, 이런 거 아마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.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고요. 구독 버튼 누르는 거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.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